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강의인 스프링부트 기초 G8 리포지터리와 RDBMS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계층인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터리의 3계층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서비스 계층의 역할과 트랜잭션 관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3계층 아키텍처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며 데이터의 영속성을 책임지는 리포지터리 계층과 스프링이 사용하는 RDBMS의 핵심 개념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자바 객체를 매핑하는 엔티티의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고 entity, id, 컬럼과 같은 G파 매핑, 어노테이션을 통해 이 매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G파의 작동 원리, 이해 필수적인 영속성 컨텍스트의 개념과 엔티티의 생명 주기를 복습하여 데이터 접근 계층에 대한 이해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 기초 지식은 G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표준 3계층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DAO 계층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흐름도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 데이터베이스로 이어지는 표준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수신하고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합니다. DAO 계층, 즉 리포지터리는 서비스 계층의 요청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통신하며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조회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DAO 계층은 다른 계층의 간섭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 접근 기능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프링 환경에서 이 DAO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G8 리포지터리입니다. 리포지터리는 데이터 접근의 세부 사항을 추상화하여 서비스 계층이 데이터 접근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격리 계층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계층은 데이터에 무엇이 필요한지에만 집중하고 DAO 계층은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지에 집중하여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은 3페이지입니다. DAO 계층을 구현하는 두 가지 주요 기술인 G8 리포지터리와 매퍼의 관계를 이해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서 DAO 계층은 단일 기술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G8 리포지터리와 마이바티스 매퍼와 같은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 G8 리포지터리는 스프링 데이터 G8을 통해 구현되며 객체 지향적인 방식으로 기본적인 크러드 기능을 SQL 작성 없이 처리합니다. 이는 간단한 데이터 조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매퍼는 마이바티스와 같은 SQL 매퍼를 통해 구현되며 복잡하거나 성능 튜닝이 필수적인 SQL 쿼리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을 확보할 때 사용됩니다. 서비스 계층은 비즈니스 로직의 성격에 따라 간단한 크러드는 G8 리포지터리를 호출하고 복잡한 통계나 조회 쿼리는 매퍼를 호출하는 유연한 전략을 취합니다. 이 두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데이터 접근 계층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가장 모범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은 4페이지입니다. 본격적으로 G파의 핵심인 엔티티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세계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엔티티란 자바의 객체 지향 클래스를 RDB에 테이블에 매핑하는 G파의 핵심 객체입니다. 객체 지향의 특징인 캡슐화, 상속, 다형성 등을 RDB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반드시 세 가지 주요 어노테이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entity annotation은 이 클래스가 G파에 의해 관리되는 엔티티 클래스임을 표시합니다. 둘째, table annotation은 이 엔티티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과 매핑될지 명시합니다. 셋째, id annotation은 이 엔티티 클래스의 필드 중 어떤 필드가 테이블의 기본 키에 매핑될지 지정합니다. 이 어노테이션들을 통해 개발자는 SQL 작성 없이도 객체 조작을 통해 데이터를 영속화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는 객체 지향적인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G파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보드 엔티티의 실제 코드를 보면서 G파 매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드 클래스 상단에는 at entity와의 테이블 어노테이션이 붙어
이 클래스가 G파 엔티티이며 보즈 테이블에 매핑됨을 명시합니다. 기본 키 역할을 하는 id 필드에는 @id와 @generated_value가 붙어 있습니다. @id는 기본 키임을 나타내고 generation type, identity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증가 기능을 사용하여 기본 키 값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는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타이틀 필드는 일반적인 스트링 타입으로 보즈 테이블의 타이틀, 컬럼에 매핑됩니다. 컨텐츠 필드에는 @컬럼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 컬럼 데피니션 옵션은 해당 필드가 매핑될 데이터베이스 컬럼의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할 때 사용되며 기본 타입보다 더 큰 용량의 문자열을 저장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이번은 6페이지입니다. entity annotation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entity annotation은 이 클래스가 G파에 의해 관리되는 entity 클래스임을 표시하는 G파 표준 어노테이션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이 있어야만 G파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ntity가 붙은 클래스는 G파가 실행될 때 설정된 DDL 오토 속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자동 생성 대상이 됩니다. 즉, 보드 클래스엔 엔티티가 붙어 있으면 스프링 부트가 구동될 때 G파는 보드 클래스의 필드 정의를 기반으로 보즈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변경합니다. 따라서 이 어노테이션은 단순한 표기를 넘어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객체 간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핵심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번은 7페이지입니다. 엔티티를 특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매핑하는 @테이블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 어노테이션은 엔티티 클래스가 매핑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세부 정보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속성은 name입니다. 슬라이드 예시처럼 @테이블을 사용하면 G파는 이 엔티티 클래스를 보즈라는 이름의 테이블과 매핑합니다. 만약 @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생략하면 G파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 보드를 테이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테이블은 네임 속성 외에도 스키마와 카탈로그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들은 테이블이 특정 스키마나 카탈로그 내에 존재할 때 사용되며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에 테이블 설정은 엔티티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와 정확히 연결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은 8페이지입니다. 엔티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식별자 매핑, 즉 @id와 @generated_value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d 어노테이션은 해당 필드가 테이블의 기본 키 컬럼에 매핑됨을 명시하며 엔티티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필드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엔티티 클래스는 반드시 @id가 붙은 필드를 가져야 합니다. @generated_value 어노테이션은 기본 키 값을 어떻게 생성할지 그 전략을 지정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generation type, identity입니다. 이 전략은 MySQL의 오토, 인크리먼트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키 생성을 위임합니다. 다른 전략으로는 스퀀스나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ySQL에서는 아이덴티티 전략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증가 기능을 활용합니다. enid와의 generated value의 조합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티티를 유일하게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은 9페이지입니다. 엔티티의 일반 필드를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매핑하는 @컬럼 어노테이션의 역할과 속성을 정리하겠습니다. @컬럼 어노테이션은 엔티티의 필드를 테이블의 특정 컬럼에 매핑할 때 사용됩니다. 만약 이 어노테이션을 생략하면 G파는 기본적으로 필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컬럼의 매핑을 시도합니다. @컬럼은 다양한 속성을 제공하여 매핑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임 속성으로 필드 이름과 다른 컬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랭스 속성으로 컬럼의 길이를 지정하고 눌러버른 폴스를 사용하여 해당 컬럼의 널값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드 엔티티 예시에서 보았듯이 컬럼 데피니션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타입의 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자바 엔티티 필드가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과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0페이지입니다. G파의 작동 원리 이해의 필수적인 영속성 컨텍스트 개념입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엔티티 매니저라는 G파의 핵심 인터페이스 내부에 존재하며 엔티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기 전에 엔티티를 담아두는 논리적인 저장소이자 1차 캐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엔티티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 생명 주기가 관리됩니다. 생명 주기는 크게 4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첫째, 트랜전트 상태는 객체만 생성되고 영속성 컨텍스트와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퍼시스턴트 상태는 객체가 영속성 컨텍스트의 관리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거나 변경 감지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디태치트 상태는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분리된 상태입니다. 넷째, 리무브드 상태는 객체가 영속성 컨텍스트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도록 예약된 상태입니다. 이 생명 주기의 이해는 G파의 성능 최적화와 트랜잭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은 1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G파 영속성 컨텍스트의 동작 원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엔티티 매니저라는 G파의 핵심 인터페이스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엔티티 객체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엔티티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추상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데이터베이스 세션과 일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생성되고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 소멸됩니다. 영속성 컨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1차 캐시 역할입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 특정 아이디로 엔티티를 조회하면 G파는 가장 먼저 이 1차 캐시를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엔티티가 캐시에 이미 존재한다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지 않고 캐시에 저장된 객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트랜잭션 내에서 동일한 엔티티를 반복적으로 조회할 경우 쿼리 발생 횟수가 줄어들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만약 캐시에 엔티티가 없다면 그때서야 데이터베이스에 셀렉트 쿼리를 보내 데이터를 가져와 1차 캐시에 저장한 후 반환합니다. 따라서 영속성 컨텍스트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횟수를 줄이는 성능 최적화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번은 12페이지입니다. 영속성 컨텍스트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G파 리포지터리를 정의하는 방법과 이 리포지터리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객체를 직접 구현하는 대신 스프링 데이터 G파를 사용하여 보드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퍼블릭 인터페이스 보드 리포지터리 익스텐즈 G파 리포지터리 보드 롱과 같이 인터페이스만 선언하고 내부에 아무런 메서드도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G파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인 크러드 기능을 이미 상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ave, find by id, find all, delete by id와 같은 핵심 메서드들은 스프링 데이터 G파가 프록시 패턴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점에 자동으로 구현체를 만들어 주입해줍니다. 이처럼 개발자가 반복적인 크러드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인터페이스 정의만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프링 데이터 G파의 가장 큰 매력이며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번은 13페이지입니다. G파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의 상속 계층 구조를 통해 이 리포지터리가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파 리포지터리는 단순히 기본적인 크러드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의 여러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에 있는 크러드 리포지터리는 save, find by id, find all, delete 등 가장 핵심적인 크러드 기능을 정의합니다. 그 상위에 있는 페이징 앤드 소팅 앱 오지토리는 이름 그대로 페이징과 정렬 기능을 지원하는 메서드들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find all 메서드가 이 인터페이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G파 리포지터리가 최상위에 위치하며 여기에 더하여 G파 관련 기능들 플러시, 딜리트 인 배치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G파 리포지터리 하나만 상속받으면 스프링 데이터 G파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 페이징, 정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은 14페이지입니다. 서비스 계층과 G파 리포지터리, 엔티티 간의 데이터 흐름을 실제 상황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3계층 아키텍처를 중국집 비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는 컨트롤러를 통해 요청을 받은 후 DAO G파 리포지터리에게 짜장면 한 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서비스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DAO G파 리포지터리는
엔티티의 타이틀, 짜장면, 컨텐츠, 간짜장과 같은 데이터를 담아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합니다.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를 반영하는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G8 리포지터리는 엔티티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된 결과를 다시 서비스에게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율을 통해 각 계층의 책임 분리와 단방향 의존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5페이지입니다. 앞서의 비율을 실제 코드와 요청 응답 흐름에 적용하여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컨트롤러를 거쳐 서비스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계층은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한 후 엔티티 객체를 생성하거나 조회하여 DAO G8 리포지터리에 전달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러는 크리에이트, 보드, 리스트, 보드 등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메서드를 가집니다. 서비스 계층은 이 요청을 받아 G8 리포지터리를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중국집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보면 컨트롤러는 카운터 직원처럼 외부 요청을 받고 서비스는 홀 매니저처럼 주문을 처리하고 G8 리포지터리는 종업원처럼 주문서를 주방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복합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16페이지입니다. G8 리포지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크러드 메서드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G8 리포지터리를 상속받는 것만으로 자동 생성되는 이 메서드들은 데이터 접근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세이브 메서드는 매우 중요한 메서드로 인수로 전달된 엔티티가 새로운 객체이면 인서트를 수행하고 이미 존재하는 객체이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다기능 역할을 합니다. 즉, 생성과 수정을 모두 담당합니다. find by id 메서드는 기본 키를 기준으로 단권을 조회할 때 사용되며 결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옵셔널, 엔티티, 형태로 반환합니다. find all 메서드는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조회하여 리스트, 엔티티, 형태로 반환합니다. delete by id 메서드는 기본 키를 기준으로 해당 리소스를 단건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G8 리포지터리는 기본적인 데이터 조작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이번은 17페이지입니다. G8 리포지터리의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 페이징 및 정렬 지원입니다. 게시글 목록 조회와 같이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는 것은 서버와 네트워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때 페이징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G8 리포지터리는 페이지, 엔티티, find all과 같은 메서드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이는 페이징 앤드 소팅 랩, 오지토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속된 기능입니다. 여기서 패저블 객체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페이지 번호, 페이지 크기, 정렬 기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패저블 객체를 생성하여 find all에 전달하기만 하면 G파가 복잡한 SQL 리밋과 오프셋 구문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페이징 쿼리를 실행합니다. 또한 소트 객체를 사용하여 특정 컬럼에 created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8페이지입니다. G8 리포지터리의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인 퀴리, 메소드 소개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G파의 쿼리, 메서드는 개발자가 인터페이스에 메서드 시그니처만 정의하면 스프링 데이터 G파가 메서드 이름 규칙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SQL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슬라이드의 예시처럼 리스트, 보드, find by title 콘텐이 NG라고 정의하면 G파는 자동으로 select from board where title, like %keyword %와 같은 쿼리를 생성합니다. 또한 find by content like와 같이 like나 containing 외에도 and, or, greater than 등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복잡한 검색 조건을 메서드 이름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지만 메서드 이름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고 자주 사용되는 검색 조건에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